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SMP 파이버드입니다. 파이버드는 용자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태양의 용자 파이버드에 등장하는 주인공 메카닉으로 국내 방영 당시엔 지구용사 썬가드라는 이름으로 유명했죠. 네. 주인공인 카토리 유우타로와 파이어 제트가 합체를 하면 바로 이 파이버드가 완성되는데 주인공인 만큼 본편에서도 맹활약하며 후반부에는 그레이트 파이버드의 메인 코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SMP로 등장한 이 파이버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파이어 제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옆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 앞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특유의 삼각형 모양 그 모습대로 잘 나왔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오. 이 파이어 제트의 모습은 진짜 그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던 모습 그대로 나와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파이버드 자체가 이 DX판도 원작의 모습을 잘 반영했던 걸로 유명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P로 나온 이 파이어 제트도 원작과 비교해서 정말 프로포션이나 그 외부적인 디테일이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굉장히 잘 나와줬습니다. 오. 오프닝, 국내판 오프닝에서 이렇게 쫙 하면서 파이어 제트가 나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실제로 출격할 때도 이렇게 나오죠.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다만, 여기 날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스티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얀색 바탕에 이 빨간색 부분은 전부 다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붙이면 저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조금 삐져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삐져나오거나 부족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도색이 되시는 분들은 이쪽은 그냥 붉은색으로 따로 도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이쪽은 또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이 안쪽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프로포션을 위해서 양쪽으로 펼쳐지는 기믹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도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 부분, 이 부분은 전부 다 기수 부분도 이렇게 파란색 클리어로 나와줬고, 이렇게 다 색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립 중에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양쪽에 그 붉은색 이 날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 런너 자국을 그 게이트 자국이죠. 런너 게이트 자국 쪽을 좀 많이 깎게 되면은 여기가 좀 고정이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저는 지금 양쪽을 다 약간 접착제로 붙인 상태거든요. 딱히 이 부분이 뭐 빠지거나 뭐 다시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립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DX판과 마찬가지로 각종 무기 기믹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사일도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보시면은 양쪽 다 열렸죠. 그리고 안쪽에 이 부분도 이제 캐논인데, 이 부분이 일단 올려지긴 합니다. 근데 DX판보다 위치가 좀 낮아져가지고 살짝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근데 제 건 조금 걸려가지고 잘 안 열리네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양쪽이 다 개방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걸려요. 자, 그리고 콕핏 부분도 일단 열리긴 하는데, 보시면은 이쪽에 약간 그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해주면은 열리는 과정이긴 한데, 제 거는 뭔가 좀 걸린 느낌이라든가 뭔가 잘 뒤로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뺀 다음에 올려줍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가 좀 뻑뻑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안 올라옵니다. 이게. 하여튼 여기다가도 이제 그 원작처럼 콕핏에다가 파일럿을 넣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카토리 유타로가 제공이 됩니다. 보시면은 가슴팍에 들어가는 그런 파츠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 근데 사실 탑승이라기보다는 그냥 넣어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닫아주면은 이렇게 카토리 유타로가 콕핏에 탄 모습인데, 사실 뭐 탔다기보다는 그냥 넣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자,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랜딩기어가 있고, 랜딩기어는 다 접히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딱히 도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도색이 없어도 디테일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 상태로 둬도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서브 메카인 플레임 브레스터. 플레임 브레스터 역시 원작의 모습 그대로 나와준 것 같은데, 자,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앞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자, 뒤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머리가
투구가 달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사실 여기는 비행기라기보다는 그냥 서브메카 아니면은 또 다른 갑옷, 날아다니는 갑옷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앞쪽에 이렇게 콕핏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조립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그 약간 연한 검은색이 들어간 클리어 파츠로 조립을 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검은색 파츠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색깔로 검은색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확실히 그 되게 그 DX 왕구에 비해서 샤프해지고 조금 크기가 작아진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자, 이게 캐논을 좀 뒤쪽으로 빼내서 보면은 이 가슴팍의 요 장식, 저는 여기가 완전 도색으로 나와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스티커로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안쪽도 스티커고, 여기도 지금 금색은 다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정확히 딱 그 맞춰주고 나서 붙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지금 보시면 여기가 조금 오돌토돌하죠. 한번 잘못 붙였다가 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스티커를 잘못 붙이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가슴팍이라 실수를 하게 되면 티가 많이 나요. 네, 저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 부분도 따로 도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플레임 브레스터가 나와줬고요. 이 플레임 브레스터는 자, 이렇게 파이어 제트에 연결할 수 있는 기믹이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를 자,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꺼내 주시고요. 원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꺼내 주시고 앞쪽으로.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를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주면은 네, 파이어 제트 위에 플레임 브레스터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요게 원작에서도 잠깐 등장했던 것 같고, DX 왕고에도 있는 기믹이거든요. 요게. 근데 DX 기믹도 앞쪽이었는지 살짝 뒤쪽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왕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믹을 그대로 재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격으로 들어있는 파이버드의 주인공 카토리 유우타로 안드로이드 모습입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생각보다 프로포션이 괜찮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한불세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됐었죠. 네. 카토리 유우타로 한불세, 이름, 그 파이버드에 있는 그 이름 그대로 가져온 그런 모습입니다. 불세, 파이버드. 네. 본체 자체, 원작에서 나오는 이 본체는 구조용 안드로이드인데, 이 안드로이드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우주경비대의 대장 파이버드가 깃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 지구에 대한 호기심이죠. 그래서 굉장히 막 이것저것 탐험하게 되고 좀 사고를 많이 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SMP에 약간 서비스격으로 넣어준 것 같은데 프로포션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프로포션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디테일도 진짜 원작에서 나온 듯한 그런 모습인데, 특히나 이 얼굴이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잘생겼습니다. 네. 원작에서도 이 한불세, 그러니까 이 카토리 유우타로가 상당히 잘생기고 훈남 같은 이미지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 이 안드로이드 기반이 좋으니까 확실히 굉장히 잘생겨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히 뭐랄까 장식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얼굴 말고도 이렇게 비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꺼져 있는 그런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도색된 상태라고, 미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얼굴은 눈 쪽에 있는 몰딩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꺼진 상태겠죠. 네. 이런 상태의 얼굴을 교체해서 조립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포징용 손도 이렇게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은 그 전에 이제 다그온, 그 슈퍼 미니프라 때로 나왔었던 그 다그온에 있는 파이어 N보다 훨씬 더 가동이 잘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 위아래로 고개고 따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관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고, 당연히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로도 회전이 아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축관절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회전도 되죠. 네. 이렇게 회전도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도색 파츠가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완전 접힘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접히는 그런 각도로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이렇게 회전이 되고 이 손은 이런 식으로 떼서 다른 손으로 교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상체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도 조인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 상체가 이런 식으로 접힙니다. 오. 상당히 많이 접히는데 보시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볼관절이 있어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안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기믹도 있어가지고 확실히 가동을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앞쪽으로도 이렇게 되고 살짝 회전은 되는데 큰 폭으로 회전되진 않습니다. 회전하다가 좀 빠져요. 네. 자, 그리고 허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이 아니죠. 고관절은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관절 기믹이 들어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사실 뭐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딱 이 정도까지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좀 관절 이제 축관절이 있는데 이거 좀 뻑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무릎 관절은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오, 굉장히 유연하네요. 네. 자, 그리고 발목은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따로 관절이 있어서 앞쪽으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관절이기 때문에 옆쪽으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네요. 자, 포징을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포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작에서도 이런 식으로 날아가죠. 슉 하면서 원래는 일반적인 인간 형태였다가 날아가면서 피부가 다 날아가면서 이 형태가 나오게 되죠. 어렸을 때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좀 날렵하고 용기 있게 생긴 바이센티니얼맨, 네, 바이센티니얼맨 같은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하여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뭔가 포징용으로 가지고 놀기에는 이 카토리 유타로 안드로이드 모드가 훨씬 더 용이하겠네요. 네. 자, 이렇게 구성품을 다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파이어젯 봄업! 자, 먼저 이 안쪽에 이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원래 DX 왕부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 형태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그 SMP에서는 아무래도 이 가동 부분 때문에 그대로 재현해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잠깐 옆에다 두고요. 자, 요 상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기수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플레임 소드가 있는데 이 플레임 소드 그 원작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빼두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옆쪽 여기 옆구리하고 이 다리 부분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뒤쪽으로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머리를 꺼내줘야 되는데 머리는 자,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이런 틈이 있어요. 이 틈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처음에는 좀 퍽퍽해가지고 머리가 따로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도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랜딩겨를 안 넣었네요. 랜딩겨부터 넣어주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뒤쪽으로 다 몰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가 완벽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반신, 자, 이 스커트를 이런 식으로 따로 접어서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리를 이제 완벽하게 일직선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렇게 톡 소리가 나도록 안쪽까지 완전히 접어주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날개 부분을 뒤쪽으로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그리고 앞쪽으로 한번, 두 번 접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 상태로 두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발 부분을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은 앞꿈치가 앞쪽으로 슬라이드가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발이 길쭉해졌죠. 앞쪽 부분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꺼내서 잠시, 이거 좀 뻑뻑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꺼낸 다음에 앞꿈치를 앞쪽으로 이렇게 꺼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아까 빼놨던 요 부분을 이쪽에다 이제 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착 하고 옆으로 벌려지는 그런 형태였죠. 이번에는 가동 때문에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먼저 변신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고요. 나눠주신 다음에 양쪽으로 벌려주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팔 부분을 먼저 여기를 접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게 관절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착이 되도록, 이런 형태가 되도록 접어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밀착되도록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일단은 이 부분은 완성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팔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자, 먼저 저는 이 상태에서 조금 변형을 해주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로봇 상태에서는 조금 뭔가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먼저 변신을 하고 결합을 하는 게 좀 쉽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어깨를 떼서 완전히 올려주고요. 그리고 어깨를 나눠줬을 때 이쪽에 이런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는 이런 식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뭔가 조인트가 없어졌죠. 네. 이 상태에서 팔을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보시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주먹이 있는데, 양쪽을 이 양쪽 조인트를 당겨서 앞쪽으로 이렇게 떼서 주먹을 꺼내 주시면은 이렇게 앙증맞고 조그만 주먹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떼서 이 부분을 살짝 내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주먹을 꺼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다가 여기를 결합을 하면 되는데, 아까 이 상태로 이렇게 접었었죠. 이 접은 부분과 안쪽에는 이 공간, 그리고 안쪽에는 이 조인트, 이 부분끼리 서로 완전히 맞닥뜨리도록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런 식으로 그 조인트 구멍이 있고 이쪽에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가 서로 이렇게 접히도록, 그리고 팔은 이런 식으로 접혀야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고요. 자, 왠지 다 된 것 같지만 하나가 빠졌죠? 지금 가슴팍에 코어가 없죠? 자, 보시면은 잠깐 옆에다 두고, 코어가 두 개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하나 보여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카트리 유타로의 금색, 그리고 파이버드일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색을 위한 요 하얀색 두 개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하얀색으로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쪽에다 넣어주는데, 사실 여기에 뭔가 따로 조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약간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살짝 그 압박을 이용한 이런 고정을 좀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안쪽 코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워두면은 이렇게 하면 파이버드의 기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오, 상당히 프로포션이 멋집니다. 이게 DX판에 있었던 그 프로포션을 기억했다가 SMP 프로포션을 보니까 상당히 늘씬하고 잘생겼습니다.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자,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진짜 원작의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었던 그 파이버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줬습니다. 역시 최신 SMP로 등장한 제품답게 프로포션이 상당한데요. 과거 DX판 완구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늘씬하고, 그리고 이 파란색 색감, 이게 원본 그 DX판과 굉장히 흡사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이 진한 파란색과 빨간색 특히나 이 빨간색이 간만에 전혀 촌스럽지 않은 그런 빨간색입니다. 웬일이죠? 자, 그리고 얼굴을 좀 보면은, 자, 이렇게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은 얼굴이 좀 작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여기다가 먹선을 좀 칠해준 상태예요. 이 눈 부분을.
먹선을 칠해주지 않으면 좀 화장 안 한 진짜 노메이크업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다가 먹선을 흘려놓는 먹선, 그 먹선을 살짝 넣어주면은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나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로 얼굴이 나와줬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먹이 굉장히 작죠. 당연히 이 프로포션용 이런 그 편손이라든가 주먹손이 따로 제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주먹손을 좀 따로 바꿔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한쪽은 무장손, 한쪽은 일반적인 손으로 무장손이죠 다. 요런 구멍이 뚫린 요 손으로 바꿔볼 텐데, 여기가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작죠. 이 부분을 이렇게 뺀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 볼관절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결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밀립니다. 여기가 아니 뭐 따로 스토퍼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따로 밀리는데, 그래서 결합을 해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런 파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플레인 블래스터용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을 막아주든가, 어쨌든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조금 그 고정을 시켜주고 결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반대쪽도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핀셋이라든가 양쪽을 좀 이제 그 막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손가락이 안 아픈 그런 파츠를 써서 결합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밀리네요. 자 잠시, 자 이렇게 어찌저찌 결합을 했습니다. 아파라. 근데 확실히 결합을 해주니까 훨씬 더 프로포션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야. 자 그리고 다리 부분도 이렇게 잘 나와줬고,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일단 이 허벅지라든가 이 가슴팍도 굉장히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진짜 그 원본에 등장했던 파이버드의 모습 그대로 나와준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여기다가 이 플레인 블래스트를 이렇게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 무장. 자 먼저 이 플레인 블래스트를 자 이렇게 잠깐 준비를 해줄 텐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캐논을 살짝 뒤로 넘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반신, 하반신 따로따로 결합을 시켜줄 거예요. 자 파이버드 여기 하반신 보시면 이쪽에 조인트가 있죠. 여기다가 이 조인트 이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이렇게 꾹 눌러주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조인트가 양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까 그 파이어제트에 결합했던 요 조인트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키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사실.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결합을, 양쪽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쪽도 이렇게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주면은 프레임 브레스트의 앞부분이 완전히 결합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내려줘야겠죠. 자, 내려준 다음에 이 캐논 부분을 뒤쪽으로 완전히 내려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중 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히 이렇게 내려주고, 이 두 번째 힌지는 이 캐논 부분만 따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결합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여기다 맞춰서 씌워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헤드 온. 네.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뿔을 양쪽으로 열어주면은,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구수한 프로포션의 얼굴이 완성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합체를 구현해 줬다라는 부분의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커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네.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포션용 헤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헤드로 그 교체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었죠. 자 여기다가 다시 이 조인트 있는 부분을 다시 빼서 좀 번거롭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파이어브레스트에 있는 이 머리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따로 떼지죠. 사실 이 얼굴도 따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크고 가동이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파이버드의 이 얼굴도 사실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해주고요. 자,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가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자, 파이어 브레스트를 다시 이런 식으로 끼워주도록 합니다. 옆쪽에 있는 조인트를 써서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고정을 완벽하게 시켜줬고, 자, 캐논도 뒤쪽으로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프로포션형 헤드를 그 파이버드의 머리 대신 끼워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완벽한 파이버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이죠. 작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 상태가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변신 합체 제품이긴 하지만 몇몇 그 프로포션 파츠를 이용해 줘야 조금 더 완벽한 프로포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 자체만으로도 훌륭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반신은 사실 그대로고 요 스커트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태양의 용자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불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이거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 이 용자물 중에서는 이 파이버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가드였죠. 선가드 세대였기 때문에 선가드를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용자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저는. 네. 다감보다, 그리고 마이트가인보다 바로 이 파이버드가, 이 선가드가 제일 좋은데, 어쨌든 상당히 잘 나와줬습니다, 진짜. 그럼 상체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자인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불꽃 문양이라든가 이 얼굴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처음에 얼굴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보통 어렸을 때 이런 얼굴 보면은 건담이라 생각하는데, 진짜 어렸을 때 저는 건담인 줄 알았거든요. 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원본 그 파이버드 DX 왕구처럼 씌워지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프로포션 파츠를 따로 넣어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불새 마크도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겉에는 이런 식으로 볼록한 파츠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팔도 굉장히 잘 나왔고, 뒷모습을 보면은 등짐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죠.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도 따로 관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긴 한데 좀 걸리죠.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자, 이렇게 일단은 이 상태로 올라가긴 하는데 안쪽 관절이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는 이런 관절이 또 있고, 이렇게 뭔가 그 건프라 관절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런 식으로도 빠집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조인트를 빼주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완전히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는 그런 기믹도 달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용자건법 초식을 재현하기 위해 앞쪽으로 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접어서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은 당연히 볼관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손에 이런 식으로 캐논도 꺼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부분이 보시면은 일단 이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 관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빠지는 관절이 이렇게 있어서 조금 더 위아래로 이렇게 좀 빼주면은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좀 더 역동적인 포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관절이 있는데, 사실 잘 안 빠져요, 여기가. 네.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관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파이어 브레스트의 이 아랫부분이 따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파이어 브레스트 양쪽에 있는 이 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은 아니지만 앞쪽에 있는 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반신은 뭐 일반적인 파이버드나 아니면 폼업한 파이버드일 때도 동일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 좀 달라지겠죠. 네. 일단 프로포션 자체는 굉장히 입체감 있고 굴곡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야, 진짜 이 원작에 있는 그 원작 설정 디테일, 그런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DX판도 역시나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역시 최신 SMP 프로포션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네.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렇게 무릎에 있는, 무릎은 아니죠, 정강이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강이 쪽에 있는 미사일도 이렇게 발사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여기가 자꾸 이제 내려가는데 어쨌든 이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은 뒤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줬습니다. 다만 역시나 이 날개 부분, 이 빨간색도 좀 도색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그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지고 놀면서 이게 조금 까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조금 드네요. 자, 그리고 저 이번 그 파이버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 발이거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가 그 다곤도 그렇고 다른 용자도 그렇고 이제 변신 합체되는 그런 기체들은 이 발 부분을 다른 프로포션 파츠를 넣어줘야 됐거든요. 일단은 이 파이버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다곤도 따로 프로포션용 파츠를 넣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행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의 발을 이렇게 적당히 큼지막하게 내준, 따로 그 교체 파츠 없이 내준 형태는 이 파이버드가 처음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앞쪽에 이 스커트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죠. 그리고 여기 안쪽도 가동이 됩니다. 근데 양쪽 다 가동이 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에 앞쪽으로 이렇게 꺾을 수 있는, 이 고관절 부분에 앞쪽으로 꺾을 수 있는 이런 기믹을 넣어줬습니다. 자, 요걸 써서 앞쪽으로 뻗으면은 요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지금 허리가 돌아갔는데, 자, 허리를 다시 넣어주고 이 상태로 꺾어주면 요 정도까지 더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딱 요 정도까지 움직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딱 요 정도로 걸립니다. 여기가 뒤쪽 스커트는 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좀 걸리고요. 자, 옆쪽으로는 이렇게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옆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축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완전 접힘이긴 한데, 이중관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 접힘이긴 한데 굉장히 조금 기괴한 형태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형태로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발목은 당연히 옆쪽으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앞뒤로도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이런 식으로 관절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날렵한 형태의 프로포션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이런 파츠가 있었죠. 보시면은 이 뒤쪽에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됩니다. 원작처럼. 원작에서는 여기서 이제 플레임 소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꺼내주면은 이렇게 플레임 소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플레임 소드도 이렇게 양쪽으로 걸려줄 수 있는 기믹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검신이 나왔죠. 검신이 아니라 손잡이가 나오게 됐죠. 자, 여기다가 이런 상태에 이렇게 검신이 아주 길다랗게 되어 있는 부분, 이 파츠를 끼워주면은 이런 상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필살기 때 쓰는 이 화염검, 플레임업, 네, 차지업이죠. 차지업 상태의 형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손에다가 이런 식으로 꼽아줄 수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꼽아주면 완벽하게 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오, 역시 파이버드는 바로 이 참격 계열, 이 참격 계열 필살기가 정말 멋있기 때문에 이 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1:144 비율의 건프라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레이트 합체가 되면 더 커지겠죠. 자, 지금까지 SMP 파이버드 리뷰였습니다. 용잠으로 보면서 자라온 세대에게는 정말 꿈과도 같은 제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특히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용자 중 하나인 이 파이버드가 이렇게 완벽한 변신 합체 제품으로 나와줘서 진짜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하네요, 진짜. 추후에 나올 그랑버드와 드라이어스까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